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64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는 1995년 작품이고요. 글작가는 캐시 핸더슨, 그림 작가는 패트릭 벤슨입니다. 이 그림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주인공이 작은 배입니다. 그럼 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이 주인공으로 메인 캐릭터로 나올 때에는 환상 그림책으로 봅니다. 순환적 구성이고요. 순환적 구성은 글의 구성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죠. 계속 이 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걸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가 순환적 구성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지각, 대장, 존을 제가 순환적 구성으로 보았거든요. 지각, 대장, 존은 새벽에 학교로 갑니다. 네. 그러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해가 떠오르는데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악어를 만난다거나 파도를 만난다거나 사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은 그 아이의 생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계속해서 가면서 그런 일들을 생각해내고 다시 학교 가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글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작은 배가 여기 작은 배를 만든 작은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작은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이제 작은 배가 바다로 나가죠. 이 작은 배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해변가에.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또 나와서 작은 배는 그곳을 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순환된다 그래서 순환적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판형, 그림책의 판형이 말이에요. 이게 가로로 긴 판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펼쳤을 때 보면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것처럼 더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것은 바다의 넓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넓음이나 땅의 넓음을 표현할 때에는 작가들이 이렇게 가로로 긴 판형의 그림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작가 소개요. 그림 작가입니다. 캐시 핸더슨을 살펴보니까요. 크루트 마슐러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된 작품은 작은 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노래, 자장가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요. 작은 소년이 여기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작은 소년입니다. 작은 소년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스티로폼 조각과 막대기와 끈으로 배를 만들고 또 모래로 항구도 만들고 물길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배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소년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배가 바다로 실려 나갔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배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그냥 종이배에 접어본 적 있는데요. 그래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우면 종이배라서 금방 젖고 이래서 그런 기억은 있고요. 여기에 이 친구처럼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 친구들 생각에 배를 바다에 띄우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이거하고 똑같이 그 병에다가 편지를 넣어가지고 막아가지고 병을 바다에 던지면 그 바다를 병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막 정말 그 편지를
쓴 사람에게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죠. 그렇지만 요즘은 공해 많이 생긴다고 그런 거 바다에 못 띄우게 막 하는 거죠. 다음 여기요.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습니다. 앞표지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앞표지 이르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뒷표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뒷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긴 앞문, 여기는 뒷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책에서는 보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앞에서 제가 금방 설명한 여기가 앞문이고 여기가 뒷문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어떤 형식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순환적 구성을 순환적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여기에 작은 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이 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활짝 펴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바다인가 봐. 여기 뭐 파도가 치는가 봐.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표제지에는 제목만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판권 페이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레이아웃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한쪽 면에는 그림만 나오고 한쪽 면에는 글만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레이아웃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나왔지만 뒤편으로 가서 더 확실하게 볼게요. 여기는 판권 페이지 그림이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 그 다음에 속표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무슨 막대기가 있죠? 여기 끈이 있습니다. 여기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재료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배가 만들어지지 않았죠? 네. 바다가 땅을 만나는 곳, 물결이 자갈을 적시고 모래를 쓸어가는 바닷가에서 파라솔이 바람에 펄럭거리고 아이스크림 장수가 갈매기보다 시끄럽게 소리 질러요. 사람들은 물통과 삽과 선텐 로션을 들고 바닷가로 놀러 와요. 네. 갑자기 바닷가에서 살을 태우면 화상 입죠. 그래서 선텐 로션을 들고 바닷가로 간대요. 여기 이 글에 대해서 여기 펼쳐진 커다란 그림 이외에도 이 글에 맞는 그림이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림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 글은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여기에 우리랑 문화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아마 해변에 김밥 사세요. 그죠? 김밥 사세요.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저는 강원도 쪽에 있었으니까 옥수수 사세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아이스크림 장수가 막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잘 있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책도 보고 파라솔이 이렇게 자유롭게 파라솔을 펴서 놓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죠. 네. 다음 조그만 사내 아이가 배를 한 척 만들었어요. 스티로폼 조각에다 막대로 돛대를 세우고 끈으로 돛을 달았지요. 아이는 항구를 만들고 물길도 팠어요. 바닷가에서 온종일 자기가 만든 배를 가지고 첨벙대며 놀았어요. 그리고 흥얼거렸죠. 우린 가라앉지 않아. 내 배랑 나는.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린 가라앉지 않아. 내 배랑 나는. 네, 이렇게 작은 배에 비례해서 이 작은 아이가 아주 크게 묘사되어 있죠. 자, 그러다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산들바람이 불었고 작은 배는 바닷가를 떠나 아이가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갔어요. 물결에 실려 수영하는 사람들을 지나 바닷가 멀리 떠내려갔어요. 여기 이 페이지를 제가 그림을 실어 놓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작은 배가,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배가 이 그림 속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오른쪽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진행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림이. 그 다음에 보시면 작은 배는 바람에 실려 떠내려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림이 잘려 있는데요. 여기 작은 배를 찾으면 작은 배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요. 지금 그림이 잘려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작은 배가 오른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파제 끝에 앉은 낚시꾼들을 지나 둥그런 공을 주렁주렁 매단 개잡이배와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돛담배를 지나서 자꾸만 떠내려갔어요. 등대를 지나서 바다새들이 하늘을 빙빙 돌다가 은빛 물고기를 잡으러 물속으로 뛰어드는 넓은 바다로 멀리, 아주 멀리 떠내려갔어요. 여객선을 데려다 주고 항구로 돌아오는 예인선 옆을 지나며 작은 배는 까딱까딱 춤을 추었어요. 빌딩만큼 높고 기차만큼 길다란 커다란 유조선이 일으킨 물결에 휩쓸려 작은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네, 이 그림에서도 오른쪽 부분에 있어요. 네. 그 다음 작은 배는 외톨박이가 되어 자꾸자꾸 흘러갔어요. 흘러가면 갈수록 바다는 점점 넓어지고 주위에는 온통 바다만 보일 뿐이죠. 땅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뭇잎 하나 없고 새 한 마리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과 끝없는 하늘 아래서 숨쉬듯 넘실거리는 바다뿐이에요. 자, 이 페이지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작은 배는 계속 흘러갔어요. 여기서 작은 배를 찾아보면요. 그림이 잘려서 여기 돛대가 보이죠. 여기에 작은 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어야지 진행한다 그랬죠. 진행 방향은 오른쪽. 그래서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행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거인의 다리처럼 버티고선 석유 캐는 탑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때로는 공중에 매달린 장난감 같은 배가 보였고요. 둥둥 떠다니는 나무 토막이나 쓰레기도 보였어요. 여기에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글은 이 왼쪽 편에 있다 그러면 그림은 오른쪽 편에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여기 거터죠. 이 거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 아니면은 글 이쪽에 그림 이쪽에 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터 상관없이 그림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한쪽 면만 한쪽 귀퉁이만 할애를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또한 이 그림책의 특징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바다가 술렁이고 파도가 일고 속삭이던 바람이 으르렁대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더니 세차게 치솟았다가 산산이 부서지며 거대한 물보라를 공중에 흩뿌렸지요. 네, 이럴 때 진행을 하는 게 오른쪽이라 했죠. 그러면 얘가 왜 왼쪽에 있나요? 이럴 때는 지금 큰일에 휘말렸잖아요. 이럴 때는요.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일이 생겼다는 걸 알리고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밤새도록 파도가 거칠게 일었고 작은 배는 바람에 휘말려 춤을 추었지요. 아침이 오자 폭풍우는 가라앉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물밑에서 휙
무언가 뛰어올랐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먹이를 낚아채려고 올라온 거죠. 물고기는 작은 배를 입에 물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물고기와 개와 미끈거리는 바닷풀과 바위와 오래된 난파선 조각들과 아무도 본 적 없는 생물들이 있는 어두운 바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물고기는 작은 배가 먹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뱉어버렸어요. 작은 배는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빛을 향해서 은빛 바다를 헤집고 고요한 햇빛 속으로 떠올랐어요. 자, 2페이지입니다. 그때 산들바람이 불었고 작은 배는 바람에 실려서 천천히 흘러갔어요. 다시 하늘에는 바다새들이 날고 배가 한 척 또 한 척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햇살이 빛나고 바람이 숨을 죽일 때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어딘가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바다는 몸을 뒤척이고 작은 배는 하얀 파도에 밀려 조금씩 바닷가로 다가갔어요. 자, 드디어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아까 글이 이쪽 왼쪽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아까는 왼쪽에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해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오른쪽에 글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해변이 있고 이제 바닷가에 도착한 거예요. 작은 배가. 바다가 땅에게 인사하는 곳, 물결이 자갈을 적시고 모래를 쓸어가는 바닷가에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손을 뻗어 발밑에서 출렁대는 작은 배를 집어 올렸어요. 바닷가에서 온종일 자기가 주운 작은 배를 가지고 첨벙대며 놀았어요. 그리고 흥얼거렸죠. 표지에 있었던 소년이 만든 작은 배는 소년과 함께 우린 가라앉지 않아 내 배랑 나는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소년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배가 여행을 떠나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 여자아이를 만나죠.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도 말을 하죠. 우린 가라앉지 않아 내 배랑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배는 계속해서 바다 여행을 할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의 구성이 순환적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